아파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구조. 그렇다면 어떠한 구조가 가장 이득일까요? 구조에 앞서서 베이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2베이, 3베이, 4베이라 부르는 이 베이는 아파트 등 주택의 내부 공간 중 거실이나 방을 구분하는 공간적 의미로, 이는 흔히 발코니와 맞닿아 있는 공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요즘같이 대부분의 발코니들이 확장되어 있는 시대에는 주택을 전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외관에서 보이는 창문이 달린 실의 개수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 베이는 주택의 내부에서 실을 나누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한 번쯤 살아보았던 원룸은 원베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1.5룸이라 부르는 공간은 2베이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4베이와 3베이, 2베이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아파트의 베이라는 개념이 아파트의 구조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구조는 크게 판상형과 탑상형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물론 아파트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의 변형 판상형과 변형 탑상형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파생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판상형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서 4베이 마통풍 구조가 가장 일반적인데요. 이는 아파트를 위에서 바라본 평면의 모습이 판 형태와 같이 길게 이어진 구조로 한 동의 호실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로 인하여 4실 이상의 공간이 전면 을 바라보게 되는 이 4베이 판상형 구조는 남향 위주 배치가 일반적으로 저층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간의 채광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난방 효율 또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더불어 앞서 설명했듯 마통풍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풍과 환기에 매우 유리한 편이고 공간 활용이 매우 효율적이며, 또한 판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동들은 단지 배치상 앞동과의 거리가 매우 널찍한 경우가 많아 다른 동들과의 간섭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웃 간에 보다 더 독립적인 환경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4베이 판상형 구조에도 어느 정도의 단점은 존재하는데요. 일단 매우 흔하고 단조로운 형태이기에 구조에 있어서 개성과 다양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내부로 진입하자마자 마치 모든 공간이 개방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사생활적인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편이고요. 실내 모든 창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이 구조의 특성상 후면부에 배치되는 뒷동의 세대들은 결국 모든 공간으로 하여금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상형은 3베이로 구성되는 경우도 많은 편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가 후면부에 배치되기 때문에 창고나 서재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금은 서구적인 느낌의 탑상형 구조인데요. 이는 보통 2베이의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타워형과 같은 뜻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도심 속 타워 팰리스나 주상복합에 조금은 세련된 외관으로 많이 활용되었지만 요즘은 일반 주거용 아파트에서도 흔하게 쓰이는 구조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타워형의 구조가 요즘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쓰이는 가장 큰 이유는 단지 배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조망권이 확보되는 정남향 세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베이가 전면만을 바라보는 판상형과는 달리 이면부에 창이 배치되는 이 타워형은 말 그대로 방과 거실별로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더불어 고층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더 다양한 조망권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취향에 따라 인테리어의 폭이 매우 넓어질 수 있고요. 공간과 공간 사이가 매우 독립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프라이빗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 타워형 단지는 보통 고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구조상 대지 활용이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공원 등 녹지 형성과 공용시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판상형과 타워형이 복합되어 있는 단지라면 타워형이 더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반면 타워형 또한 단점을 보았을 때 오래전부터 쭉 거론되어 왔던 마통풍이 되지 않는 구조인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물론 요즘 필수화되어 있는 전열 교환기와 공기청정기 등의 환기 설비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하루 종일 창을 활짝 열어놓고 생활해야 하는 세대들에게는 아직까지도 큰 단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에 매우 용이한 판상형에 비해서는 서비스 면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좁게 느껴질 수 있고요. 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구조 특성상 비교적 채광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난방 효율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아주 대표적인 부분들만 비교를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구조 선택에 있어서 총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구조는 4베이 판상형이다. 2베이 타워형은 일명 MG 구조라 불릴 정도로 최근 젊은 층들에게 선호되는 추세이다. 판상형은 마통풍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에 보다 더 유리하다. 비교적 타워형이 보다 더 독립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독립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 한 방향만을 바라보는 판상형의 특성상 채광과 단열에 보다 더 유리하다. 두 방향을 바라보는 타워형의 특성상 조망권 확보에 보다 더 유리하다. 판상형이 더 공간 활용성이 높아 실면적이 더 넓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판상형과 타워형이 혼합되어 있는 아파트라면 보통 타워형이 더 저렴하다. 동일 단지의 동일 면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훗날 타워형보다는 판상형의 매매가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 정말 마지막으로 구조보다는 조망권과 일조권이 확보되는 배치가 가장 이득일 수 있다.